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담당하는 신윤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3단원의 항상성과 건강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흥분의 전달 과정입니다. 자, 흥분의 전달 과정을 볼 때는요, 먼저 흥분의 전도라는 말이 있고 전달이라는 말이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흥분의 전도는 한 뉴런 내에서 흥분이 이동하는 현상을 전도라고 하고요. 흥분의 전달은 뉴런에서 뉴런으로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전달이라고 해요. 왜 전달 과정이 전도 과정과 차이가 생기냐 하면 전도 과정에서는 한 뉴런밖에 없으니까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반면 전달 과정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 좁은 틈이 있거든요. 이 틈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시냅스라고 불러요. 시냅스. 그래서 이 틈이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과정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전달 과정 들어갈게요. 앞에 있는 뉴런에서 요 뒤에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끝부분을 우리가 축삭돌기라고 부릅니다. 축삭돌기. 뒤에 있는 뉴런의 머리 부분, 이 앞부분에 붙어있는 뿔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가지돌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축삭돌기와 가지돌기가 어떻게 다르냐면 축삭돌기에서는 흥분을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흥분을 전달해주는 물질인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흥분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가지돌기 쪽에서는 이 아세틸콜린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받아들이는 수용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아세틸콜린에 대한 수용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흥분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축삭돌기 말단 끝부분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다가 맞는데 그럼 선생님 반대로는 못 갑니까? 반대로 못 가죠. 왜냐하면 가지돌기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오지 않고 또한 축삭돌기에도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달 과정을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흥분의 전달 과정이에요. 흥분의 전달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뉴런이 필요한데 첫 번째 앞에 있는 뉴런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뒷부분의 축삭돌기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알아봐야 하니까 얘를 좀 크게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뉴런은 가지돌기 부분을 확대를 해야 하니까 가지돌기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삭돌기가 있다. 좀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됐죠? 자, 그런데 일단 내용을 한번 보자면 앞에 있는 뉴런에서 흥분이 이렇게 이동해 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흥분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으면 이 흥분이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외부에서 칼슘 이온의 유입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칼슘 이온이 나왔어요. 그래서 칼슘 이온이 나왔는데 이걸로 당황하지 마시고 이 칼슘 이온이 책들마다 소개는 되거든요. 근데 설명을 좀 선생님들이 좀 덜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칼슘 이온은 무엇만 좀 기억하면 좋겠냐면 칼슘 이온이 흥분 전달에도 관여되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칼슘 이온의 유입이 일어나. 왜 칼슘 이온이 유입됐냐 하면 여기 흥분 전달 물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흥분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담고 있는데 이 담고 있는 주머니의 이름이 뭐냐면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머니는 칼슘 이온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칼슘 이온이 들어오면 시냅스 소포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끝에 있는 축삭돌기 말단에 있는 막과 이렇게 합쳐지게 돼요. 이렇게 합쳐진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세포막과 축삭돌기의 막, 세포막과 시냅스 소포의 막이 융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융합이 되면 우리가 생체의 막, 그래서 소포체 막이나 세포막이나 이런 생체 막들은 비누방울 같은 성질이 있어서 쉽게 합쳐지거나 쉽게 떨어지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가 합쳐지게 되면 이 끝부분이 뽁 터져가지고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밖으로 방출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 방출돼서 그 다음 뉴런으로 전해져야 되니까 그 다음 뉴런으로 쏙 들어간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아세틸콜린이 직접 다음 뉴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전달되는 거냐면 이 아세틸콜린은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수용체, 그렇지.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에 대한 수용체가 이렇게 존재해서 이 수용체에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결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아세틸콜린에 대한 수용체는 다음 뉴런에 있는 어떤 통로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거든요. 이 통로 단백질이 뭘까? 이온이 들어오는 통로. 그렇죠. 나트륨 통로. 나트륨 통로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세틸콜린, 분비된 아세틸콜린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수용체가 붙어있는 나트륨 통로의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뉴런을 흥분시키는 것, 다음 뉴런에 흥분을 시키는 건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기 때문에 흥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세틸콜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달이 일어났는데 아세틸콜린이 계속 남아있으면 계속 전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한 번만 전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전해주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아세틸콜린이 수용체에서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나왔던 요 축삭돌기로 다시 들어가요. 다시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재흡수된다라고 하고요. 여기 있던 아세틸콜린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100% 재흡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은 다 분해해버리거든요. 분해. 그래서 여기 이 시냅스 틈에 아세틸콜린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더 이상 전달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놓게 됩니다. 자, 이게 전달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그동안 여러 번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이온과 같은 이런 선생님이 가로쳐놨던 이 과정들의 각각의 과정들에 대해서 억제를 했을 때, 억제하는 물질을 처리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것을 확인하는 문제를 묻게 됩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하면, 자,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자, 물질 X가 칼슘 유입을 억제하는 물질이었을 때, 자, 칼슘 이온이 뭐 하는 역할이었냐면 시냅스 소포 이동시키는 거였으니까 이동 자체가 안 되겠죠? 칼슘 이온이 안 들어서 이동이 안 된다면 흥분 전달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시냅스 소포와 세포막의 융합 꼭 이렇게 합쳐지는 게 안 된다면 역시 아세틸콜린 분비가 안 될 거니까 흥분 전달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아세틸콜린이 분비는 됐는데 얘가 수용체와 결합을 못하게 해버리면요. 그럼 역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세틸콜린의 재흡수를 억제한다. 무슨 말일까요? 전달은 했는데 아세틸콜린은 수용체에 결합해서 전달은 했는데 얘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과정을 억제하게 되면 시냅스 틈 사이에 계속 아세틸콜린이 남아있게 되고 아세틸콜린이 계속 남아있으면 계속 전달하겠죠. 그래서 흥분이 지속돼 버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세틸콜린 분해를 억제해도 역시 흥분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지속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되게 간단하게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쯤 아마 킬러 문항들, 특히 유전 문항에다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능은 전체 단원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공부해야 하고요.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 약간 지엽적이기도 한 이런 내용도 다루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놓치는 부분 없이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생명과학 가르치는 신윤호 선생님이었습니다.